자, 여기서부터는요, 공통에 대해서 특히 1장과 5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5장이 18번부터 25번이 나오는 8문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모집. 자, 모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고객이 있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상품을 저희가 가입을 하잖아요. 이 중간에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하는 자에는 누가 있다? 바로 중개사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있습니다. 자, 왜 중개하는 자에는 설계사가 들어가냐? 걔는 걔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하는 곳에 누가 있다? 대리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설계사는 대리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설계사는 뭐 하는 자다? 중개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는 대리할 수 없다? 네, 그 말은 맞는 거죠. 대리는 누구만 한다? 대리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은 누구를 대리한다? 네, 회사를 대리하는 거지 고객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중개하는 자는 누가 있다고요? 설계사, 중개사, 걔는 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보험 중개사는 중개하는 자이다. 맞는 말이죠? 다음, 대리하는 자에는 누가 있다고요? 네, 대리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은 대리를 하는데 누구를 대리한다? 바로 회사를 대리한다. 예를 들면 KT 대리점은 누구를 대리하는 겁니까? 네, KT라고 하는 회사를 대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끝에 대리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중개사입니까? 설계사입니까? 대리점입니까? 네, 바로 대리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즉, 우리 야구에서 보면 대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로 뒤에 타가 나오면 답은 대리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체결하는 것은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다.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가로 뒤에 무슨 글씨가 있나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타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대리라는 거죠. 그래서 대타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리하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리니까 일단 대리점이 나와야 되겠고, 대리점은 누구를 대리한다고요? 네, 회사를 대리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중개란 이런 행위이며 주로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가로가 두 개니까 하나짜리는 지워야 되겠고, 그러면 중개니까 여기 보시면 개죠. 자, 대리점은 뭐 하는 거라고요? 네, 대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대리하는 자, 대리하는 자, 대리하는 자, 대리하는 자. 그러면 누가 대리한다고요? 바로 대리점이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다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집할 수 있는 자 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임직원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임직원 중에는 사회이사, 대표이사, 감사, 손해설계사, 대표적인 글씨가 뭡니까? 다 사죠?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임직원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누구는 할 수 없다? 이 사로 끝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보험회사의 사회이사는 회사를 위해 계약을 모집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사로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속된 보험회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메리츠화재 소속된 설계사가 삼성화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 뭘로 끝나죠? 사회이사, 감사, 그러니까 직원이 할 수 있는 거고, 모집할 수 있는 자만 열거한 것은, 자, 2번에는 감사, 대표이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사, 임원, 직원이 나오겠죠.
다음에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래요. 왜요? 사회이사는 모집할 수 있다? 틀렸죠. 모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래요. 소속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다시 이론으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많은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일단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가 있는데 계약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이렇게 권리가 있는 건 누구만 있냐? 이 리자가 있는 건 바로 대리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다? 네, 대리점에게만 있는 거고 설계사, 중개사 이렇게 걔들은 없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은 형태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하시기보다는 설계사, 중개사는 없다. 그 다음에 누구만 있다? 대리점은 권리가 있다. 라는 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그 다음에 등록기관과 위탁기관을 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모집 종사자들은 모두 어디에 등록을 하냐면 바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큰 기관이다 보니까 작은 기관에다가 위탁을 맡겨요. 첫 번째 나오는 위탁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보험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는 협회를 통해서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고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서 금융위원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험중개사는요 좀 생소하시잖아요. 얘네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등록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다 등록한다는 겁니다. 즉 금융감독원은 등록기관이 아니라 무슨 기관이다?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협회를 통해서 등록 절차를 거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설계사고 나오고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보험중개사 생소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정리하면 자, 등록기관은 어디라고요? 금융위원회. 자, 이 시험에서요. 금융감독원이 문장에 있으면 모두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에 위탁을 맡긴다 그랬어요. 협회로 위탁을 맡기는 건 설계사, 대리점. 그래서 위탁기관이 자, 보험협회를 통해서 등록 절차를 거치는 모집 종사자는 법인보험중개사 소속의 설계사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하면은 보험중개사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자, 설계사로 등록된 자가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이 대리점을 하려면 등록의 반대인 말수가 돼야 됩니다. 다음 틀린 것은 자 설계사 자 모집 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설계사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점은 있다 설계사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거죠. 설계사나 중개사는 없고 대리점은 있다. 뭐가요? 권리가요. 다음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래요. 왜요? 중개사는 권한이 없다. 나오죠? 다음. 자,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왜요? 설계사는 대리하는 행위를 한다? 아니죠. 대리는 누구만 한다 그랬죠? 대리점만 한다. 다음. 자, 보험협회를 통한 등록 절차를 거쳐서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찾으면 된다? 자, 설계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대표이사 아니죠. 그 다음에 중개사 아니고 직원도 아니죠. 다음에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자, 여기는 뭘로 끝납니까? 설계사. 여기도요. 설계사. 여긴 대리점. 다 익숙하죠? 하지만 중개사는 조금 생소하니까 얘는 위탁기관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설계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사는요, 계약 체결 권이 있다 없다? 권리가 없다. 누구만 있다? 대리점은 있다. 자, 종목을 따져볼까요?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제3보험 설계사. 그러면 종목별 분류가 아닌 것은 교차보집 설계사. 여기에는 보험이란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유형별로 따지면 전속 설계사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설계사를 말하는 거고, 교차보집 설계사는 교차라는 것은 서로 양다리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속은 오로지 한 조직과 관계를 맺는 거고, 교차는 양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누가 일하고 있죠? 설계사가 일하고 있죠. 대리점에서 누가 일하고 있죠? 설계사가 일하고 있죠. 중개사 사무실에 누가 일하고 있다? 중개사가 아니라 설계사입니다. 자, 그러면 설계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A, B, C에 모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이 뭐였죠? A, B, C. 자, 영어 답의 순서가 있죠. 보기에 A, B, C가 있으면 답이 뭐라고 했죠? A, B, C 없으면 A, C 없으면 B, C, D 이거마저 없으면은 C, E, F 이렇게 영어 순서 보기 답이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 요건 및 제한 사유를 볼게요. 자, 문제부가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건 한번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설계사 시험을 합격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위촉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보험회사의 계약을 1년 동안은 유보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1년 안에 코드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위촉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위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나면 1년 동안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또는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경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력은 손해보험 경력이 1년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 퇴사일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즉 4년 이후에는 다시 시험을 봐야겠죠.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는 할 수 있다. 몇 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1년 이상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 가능한 사람은 A는 6개월 전에 손해보험 시험을 합격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 회사에서 경력한 1년 이상 경력이 있다. 그럼 답이 B는 2년 전인데, 자, A6가 안 나오면 답은 B2라는 거 있다. 문제로 볼게요. 다음에 등록 제한 사유를 볼게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할 수가 없는데 미성년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 파산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자가 복권이 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해도 되고 1년 후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복권이 돼야 됩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벌금을 맞았다. 등록이 취소가 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뭔가 잘못하면 2년 동안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정지가 된다 이겁니다. 즉 설계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3년 지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년 지나도 할 수 있다. 왜? 몇 년만 지나면 되니까 2년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객의 소중한 돈을 유용을 했다. 이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3년 동안이 정지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가석방과 집행유예는 할 수가 없죠. 왜요? 이건 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 미리 풀려난 거니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볼까요? 자, 종목별 분류사항 성격이 다른 하나는 저기 원로 끝났죠? 여기 보험, 여기 보험, 여기 보험, 여기는 보험이란 글씨가 없죠. 그 다음에 설계사란 가로에 소속되어 일하는 거다. 모두 고르세요 하면 정답이 뭐라고 했죠? A, B, C.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답은 A, C라는 거. 다음에 18번 볼게요. 시험을 보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C하고 D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A는 6개월 전에 우리 아우디 A6로 공부했었죠? 아우디 A6. 자, 이 문제가 안 나오면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A를 봤더니 A는 3년 전에 법인보험점 대표는 경력이 아니죠. 그 다음에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에 경력이 있다.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B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6 나오면 답은 A6, 없을 때는 B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은 4번이죠. 자, 취소가 됐어요. 그럼 몇 년만 지나면 된다 그랬죠? 2년만 지나면 되는데 이 사람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4년이나 지났으니까 할 수 있죠. 다음에 21번 문제 볼게요.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은 2번이래요. 파산자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뭐가 되면? 복권이 되면 기간이 1년이든
5년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거. 뭐가 돼야 된다? 복권이 돼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은 1번이래요. 왜요? 잘못을 했으니까 2년이 경과한 자. 그 집행이 끝났고 2년이 지났으니까 할 수 있죠. 자, 그럼 2번은 왜 안 됩니까? 3년이나 지났는데 복권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3번은요.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을 했다. 그거는 죄질이 안 좋으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다음. 23번 문제 볼게요.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정답은 1번이래요. 왜요? 가석방이 된 거죠. 다음 중 24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를 보지 않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A, B, C가 없으니까 답은 A, C 이렇게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설계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미성년자는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 그랬죠. 네, 다음. 등록과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의 반대가 말소라 그랬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등록된 걸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4번 문제 볼게요. 회사와 위촉 계약이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자, 자동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 시험에서. 네, 직접 말소하든 회사가 말소시켜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동 말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등록과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자, 왜?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건 촉이니까 여기 보시면 해촉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위촉을 종료하는 걸 말소라고 한다? 아니다. 해촉이라고 한다. 다음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이래요. 자, 위촉이 종료됐을 때 이게 해촉이라 그랬죠? 즉시 타 보험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아니다.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소가 되지 않으면 해촉이라 하더라도 이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집정 말소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험회사가 말소를 잘 안 시켜주려고 하겠죠. 그때는 본인이 집정 말소를 할 수 있는데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자,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조회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설계사 등록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차 모집 설계사가 나오는데 교차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라 그랬어요. 즉 서로 다른 성격끼리 Z손해보험사, A생명사. 왜? 손해가 아니죠. 이게 바로 교차인데 손해보험과 생명, 손해보험과 제3보험, 생명과 제3보험 이렇게 다른 것끼리는 양다리가 될 수 있는데 대리점은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입니다. 모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리에서요. 자, 손해하고 손해도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성격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누구? 생명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무슨 시험을 봐야 된다? 손해보험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문제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교차 설계사가 이 회사하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이 회사 것만 해지하면 된다? 아니다. 양쪽 다 각각 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이라고 말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있어요. 이 보험회사 정보를 이쪽으로 준다든지 이 보험회사 상품을 많이 판다든지 또는 이 상품만 판다고 해서 여기한테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즉 교차 설계사에게만 금지되는 사항은 교차 모집 설계사니까 할 수 금지 행위가 있는 거고 자 다른 모집 정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은 교차만 해당되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누구? 전속 설계사 모든 설계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모집 정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설계사가 취소가 됐다 또는 벌금을 맞았다 또는 징역을 살았다 이렇게 되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지가 된다 그랬죠. 자 2년이 지나면 풀어진다 그랬는데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라고 하는 고객이 이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지 상태니까. 그래서 다른 설계사 B에게 이 사람의 코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을 때 갑은 이 사람 코드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경유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경유 처리는 교차 설계사에게만 금지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모든 설계사에 금지되는 행위인가요? 네, 전속과 교차 모두 해당되는 금지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다. 자동으로 말소된다는 건 없습니다. 다음 틀린 것은 자, 위촉을 종료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촉이니까 반대가 뭐예요? 해촉이겠죠. 다음에 틀린 것은 해촉 즉시 이직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반드시 말소가 된다. 아까 풀었던 문제네요. 다음. 자, 모집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 4번입니다. 자, 위 문제도 안 풀었네요. 다시 할게요.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손해보험을 모집하려고 해요. 누가요? 생명보험 설계사가. 그러면 무슨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 손해보험. 이렇게 연관돼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4번. 자, 손해보험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다른 손해보험 회사를 위해서 모집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메리츠화지면 메리츠화지 걸 팔아야지 다른 회사 걸 팔면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교차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1번, 2번, 4번은요. 교차만 할 수 있는 금지사항이고 3번은 교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계사가 하면 안 되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경유 처리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리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리점. 자, 대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제3보험 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유형별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눈다? 전속과 비전속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라는 답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구분할 때는 업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업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별로 나눴을 때는 개인 대리점은 작죠. 그 다음에 법인 대리점은 큽니다. 이렇게 운영 주체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유형별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은 비전속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전속이라는 말은요.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한 대리점을 말하는 거죠. 전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니까 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유형별 나왔으니까 비전속. 정답은 1번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업종별로 분류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업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정답이 3번이네요.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한 대리점을 뭐라고 한다? 비전속이라고 한다. 전속은 하나의 회사와 계약을 맺은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론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대리점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자, 대리점을 하려면요. 대리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설계사 시험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손해보험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 시험을 합격했다? 틀린 말인 거죠. 대리점하고 설계사 시험은 다르니까요. 자, 개인 대리점 볼게요. 아까 설계사 시험은 합격하고 나면 1년 안에 그 계약을 맺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개인보험 대리점은 시험 합격하고 나서 2년 동안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아까 설계사는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대리점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1년짜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설계사는 1년 이상 경력, 대리점은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대리점의 특징을 보면 유자격자 1명이 이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대리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1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0명이다. 임직원 수가 100명이면 그 중에 10분의 1 이상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그 중에 10분의 1만 있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자,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볼게요. 이건 뭐냐면 손해보험 대리점 중에 간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골프보험을 그냥 팔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골프를 하니까요. 몇 시간 교육만 받으면 8시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주택화재보험만 팔 수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주택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은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시험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등록 제한 사유를 볼게요. 자, 설계사나 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말소가 돼야 된다. 다음,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말인 겁니다. 설계사는 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고 맞았지만 뒤에 중개사가 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말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대리점 시험도 봐야겠죠. 자, 두 번째,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이 할 수 있다? 안 되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퇴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을 것 같이 우려되는 사람.
자, 자기 대리점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즘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기 대리점이란 건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대리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대리점이 있는데, A 대리점에서는 외부에 있는 고객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B라는 대리점은 외부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피보험자 계약자가 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수수료를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왠지 공정하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100건 중에 둘 다 동시에 100건을 했는데 그 중에 50건 이상이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 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약이 들어가는 게 자기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자기 대리점은 몇 분의 몇이다? 반띵하자 이거 하나 하고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자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건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아니라 무슨 금지사항? 네, 대리점의 금지사항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대리점을 할 수가 없다. 자기 대리점 설명드렸고요. 국가기관 퇴직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청와대 비서관이 하게 되면 청탁과 비리가 많겠죠. 그래서 국가기관 퇴직자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도 할 수가 없다. 화물자동차는 왜?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업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차량을 많이 판매하니까. 그런데 수입자 판매업자하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대 못 파니까요. 그래서 수입자하고 중고차는 할 수 있고 자동차 판매업자나 화물자동차는 할 수 없다. 제한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자기 대리점 나왔을 때 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한다. 즉 본인들끼리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대리점은 할 수가 없고 자기 대리점은 100건 중에 몇 건 이상이 됐을 때 50건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등록 요건에 맞지 않은 사람은 정답이 2번이다. 자, B는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 시험을 합격했다. 어디가 틀린 겁니다? 설계사 시험이 틀린 거죠. 대리점은 대리점 시험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자,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 100명이 있다. 대리점이. 그러면 몇 명만 설계사 자격을 갖추면 된다? 10분의 1만 시험을 보면 된다라는 거 111 형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으로 나왔네요. 몇 시간만 교육만 받으면 된다? 8시간. 다음 자,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에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래요.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은 공인중개사가 간단하게 주택화재물을 판매하는 거지 다른 상품들은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시험을 봐야겠지요. 다음에 대리점 등록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설계사는 등록할 수 없죠. 대리점을. 그런데 중개사도 할 수 있다? 중개사도 할 수 없죠. 하려면 뭐가 된다? 말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이어서 볼게요. 대리점 등록과 사실과 다른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설계사는 등록할 수 없고 맞죠? 근데 중개사가 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다? 말수가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답이 4번이래요.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이 할 수 있다? 아니죠. 퇴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점 등록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것은 정답이 4번이죠. 국가기관 퇴직자는 대리점 등록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수입차만 보고 이걸 답으로 찍으시는데 수입차 판매업자는 대리점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조심하십시오. 다음 자, 이 문제도 의외로 많이 틀리시는 문제인데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정답이 화물자동차죠. 화물자동차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수입차다 중고차다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 1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비율은 자 자기 대리점 나왔네요. 100분의 몇이라고 했죠? 50 자기야 반띵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론 보고 다시 문제 풀게요. 자, 기타 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왜? 대리점은
회사를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게,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의 상품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대리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대리점에는 작은 대리점인 개인 대리점이 있다고 그랬고 큰 대리점인 법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금은 개인한테는 적게, 법인한테는 크게 받겠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대리점은 1억의 보증금을 내야 된다? 틀렸죠? 3억이겠죠? 그럼 개인은 3억입니까? 1억입니까? 1억이겠죠. 이렇게 거꾸로 냅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은 이렇게 문어다리처럼 여러 개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폐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회사와 폐지하면 됩니까? 다 전부 다 폐지해야 됩니까? 네,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문제를 잘 보십시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말하는 건데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할 수 있는 건 농협은행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저축은행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축은행은 퇴직연금을 할 수 없는 곳은 우체국과 저축은행, 여기서만 답이 저축은행이지 이 공통금융기관 대리점에서는 절대 저축은행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많이 나오죠. 공제조합은 은행이 아니니까 할 수 없고 한국은행은 은행이 아니라 정부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신업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여신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개인 대리점은 3억 원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3억이 아니라 얼마라고 했죠? 1억 원. 그 다음에 업무 폐지 절차로 맞는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왜요? 계약 체결했던 보험회사 전부의 폐지 동의서가 필요하다.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자,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은 신용카드 할 수 있다 그랬죠. 여신업자만 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공제조합, 저축은행. 정답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저축은행 찍으시는데 저축은행이 답이 아니라 바로 공제조합인 겁니다. 은행이 아닌 곳을 찾는 거니까 이때는 저축은행 말고 공제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네, 농협은행.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여신업자를 포함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죠? 여신업자는 안 된답니다.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보험대리점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1번이래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금융감독원이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 다른 이유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 금융감독원이 문장에 있으면 그 보기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이제 재무설계와 보험 모집 프로세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설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고객이나 스스로 10억 모으기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기까지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설계가 왜 필요하냐?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상품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설계할 필요가 없죠. 왜? 그것만 가입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특정 계층들만 재무 설계하는 건 아니죠.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이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목표를 10억 모으기를 했다. 그럼 끝까지 계속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된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 개인의 특수성을 따라야 된다? 네, 내 스스로 맞춰봐야 되는 거지 옆집 사람들이 10억 모으기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순서를 보면 10억 모으기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해야겠죠. 정보 수집이 보기 중에 앞에 있으면 답입니다. 자,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 재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돈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그런 다음에 계획을 해야겠죠. 그냥 무작정 실행하면 안 되겠죠. 실천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계획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거죠. 재무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계획을 작성한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 설계에 대한 개념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래요. 어디가 틀렸다? 계속 추진하면 된다, 안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다음. 재무 설계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래요. 이유는요, 특정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21번 문제 볼게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객의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하기 전에 실천을 해야 되죠.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좀 더 빠르게 답을 찾고 싶으시면 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면 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험 모집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증권을 주기까지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순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겠지만 뒤죽박죽 섞여도 된다는 거죠. 보자마자 사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자,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가입을 권유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한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보면, 자, 우리하고 계약 체결할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한 다음에 이 사람의 정보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거지, 냅다 가입 권유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체결. 자, 영업인들의 목표가 뭡니까? 사인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체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권을 주면서 잘 들어갔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죠. 그래서 증권 전달과 소개 확보는 따로 있는 단계가 아니라 같이 있는 단계로서 두 가지 글씨가 있으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망 고객 발굴 단계.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망 고객은 누구죠? 연고, 가족이라 이겁니다. 지금 가족에게는 증권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가족이라도 줘야 되는 거고, 소개를 받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나요? 소개시켜준 사람의 얼굴을 봐서라도 가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후 절대 해지하지 않는다?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해지하지 않는 건 아니죠. 다음에 자, 접근이 답일 때는 문제에 첫 만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첫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접근 단계는 접근 단계고 정보 수집 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인데, 이 문장을 보시면 접근 단계는 중간 생략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자, 접근 단계와 정보 수집 단계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글씨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다음, 5대 필요 자금이 아닌 것은 장례비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의금이 들어오니까요. 다음에 가입 권유가 답일 때는 문제가 어떻게 끝나냐? 제시라고 끝납니다. 제시라는 말과 권유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체결이 답일 때는 목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업인들의 목표가 뭡니까?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권 전달이 답일 때는 최종 확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권을 주면서 잘 들어갔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증권만 주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소개 확보와 증권 전달이 같은 문장에 있으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 22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이래요. 프로세스의 각 단계가 독립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로 맞는 것은 정보 수집이 앞에 나면 이거는 답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소개의 장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개를 받은 사람이 절대로 해지하지 않나요? 네, 계약은 할 확률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지하지 않는 건 아니죠. 들어갔다가 많이 해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다음 25번. 자, 이 박스가 설명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냐? 자, 이 단어가 나오네요. 첫 만남. 첫 만남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접근이 답이다. 그 다음에 5대 필요 자금이 아닌 것은 장례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시하는 단계,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권유하는 단계. 그래서 제시와 권유는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영업인들의 최종 목표가 뭐다? 사인 받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최종 확인 단계는 뭐다? 증권을 주기 위해서, 증권을 주면서 최종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포인트는 최종이 아닙니다. 목표는 체결, 확인은 증권 전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자, 보험 판매 프로세스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이유는요. 자, 소개 확보하고 증권 전달은 같은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문장에 같이 있으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1장의 마지막 이론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인의 윤리 규범은요, 문장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읽다 보면 답이 조금 보입니다. 자, 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자청약이라 그랬죠? 자필 서명, 청약서, 약관. 이게 중요한 겁니까? 계약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네, 한 건을 팔더라도 완전 판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음,
보험 상품 판매가 최우선 가치다. 한 건을 팔더라도 잘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험 소비자의 연령 및 가입 목적에 대해서 파악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정보 수집 단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식적인 문제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문제는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우수인증 설계사는요. 기준이 뭐냐? 같은 회사에 3년 이상 다녀야 되고 누구만 될 수 있냐면 보험회사 설계사 및 그 다음에 전속개인. 자 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남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속 보험 설계사와 전속개인 대리점만 할 수 있다. 이게 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판매 건수가 0건이어야 된다. 즉 자청약을 어긴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야 된다. 0건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혜택이 뭐냐? 연수원에서요. 연수교육을 공짜로 해줍니다. 수당을 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의 포상을 받았다고 해서 우수인증 설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상실이 되지 않느냐? 우수인증 설계사 교육은 빠져도 됩니다. 왜? 무상교육이니까. 대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즉 법정 의무인 보수교육은 정신보수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은 꼭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증을 도용하면 잘못했으니까 2년 동안 신청이 금지된다. 마지막 15번 박스에는 금수법을 볼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금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굳이 알지 않더라도 짝만 맞추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예금성 상품은 예금, 투자는 투자, 보장성 상품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보험이 바로 보장성 상품이죠. 대출은 대출이고요. 대출이 예금이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만드는 데가 어디죠? 보험회사죠 상품을. 그 다음에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은 대리하거나 중개업자죠. 설계사나 중개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험 설계사는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요.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사는 중개업자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완전 판매가 중요한 거지 계약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 고객의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잘못된 것은 정답이 3번. 판매가 최우선 가치다? 아니죠. 한 건을 팔더라도 잘 팔아야 된다.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문제 볼게요.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이 4번이래요. 자, 소속 설계사 및 전속 개인만 되는 거지 법인은 되지 않는다.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 맞는 것은 자 불완전 판매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죠? 0건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기준이 아닌 것은 포상을 받으면 우수인증 설계사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자, 우수인증 설계사의 인증이 효력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연수원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육은 불참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정답이 2번이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수교육, 정신보수교육은 절대 면제가 안 된다. 필수로 1년에 2번은 받아야 된다는 거. 다음에 9번 문제. 보험 상품은 어떤 거냐? 예금이다, 투자다, 대출이다? 아니요, 보장이다.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니까 짝을 잘 찾으시면 되고요. 상품을 직접 판매업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보험회사다. 그 다음에 보험은 보장성이고 설계사는 중개업자다. 자 이렇게 해서요. 1장 모집종사자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다 봤습니다.